안녕하세요.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. 여러분, 해외에 여행을 가셨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혹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뭐랄까, 좀 감기 걸리고 뭐 이런 그런 질병에 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상해를 입는 그런 사고, 뭐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다든가 뭐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, 분명히.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그 관광을 하시거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게 잘 일어나진 않아요. 그런데 문제는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. 뭐 그런 장소 중에 하나를 꼽자면 뭐 라오스 같은 곳? 라오스가 그 TV 방송에 대한 인기를 등에 업고서 활성화가 많이 됐었죠.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부분이 그 물에서 놀고 뭔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렇게 줄 타고 물에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었었어요. 그런데 보통 사고 나는 걸 보니까 그 다이빙 하시고 이러시다가 이제 너무 얕은 물인데 깊은 줄 알고 다이빙 하시다가 골절이 되고 이제 뭐 돌바닥에 딱 부딪히니까 그렇겠죠.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다리에 골절이 일어났어요, 뭐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허리나 골반이나 이런 그 굵직한, 그러니까 사람 몸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코어 조인트 있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수술을 받든가 뭔가를 바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의료술이 발달했냐 아니냐, 뭐 그리고 내가 내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쪽 나라에서는 그런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,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,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겁니다.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.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. 수술을 한국에서 받던 아니면 이미 수술을 받고 가더라도 뭐 그 해외에서 뭐 그냥 한 달, 1년 뭐 체류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는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운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슨 열차처럼 침대 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, 비행기에.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응급사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,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항공기 기내에 펼 수 있는 침대가 있어요. 스트레처라고 하죠, 스트레처. 그 기내에 있는 좌석 공간에다가 간이 침대를 설치해서 승객을 눕힐 수 있게끔 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스트레처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항공기 좌석을 뜯어내고 이 붙어있는 좌석을 아예 제거한 뒤에 그 밑에다가 침대를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좌석을 제거하고 설치를 하는 스트레처도 있대요. 있긴 있는데 사실 그 좌석의 제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그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정비팀에서 쉽게 뭐 볼트 너트만 조였다 풀었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뭘 넣고 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레처는 좌석 위에 설치합니다. 좌석 위에 설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.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준비했어요. 자,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보죠? 요렇게 좌석이 살짝 접혀져 있고 그 위에다가 침대를 설치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스트레처를 설치해서 승객을 운반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이렇게만 해서 끝나면은 참 단순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왜냐? 스트레처가 좌석 위에 설치가 되고,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진 보실게요. 이렇게 설치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기내 천장이랑 너무 가깝죠, 지금.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그 스트레처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은 천장을, 즉 벽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. 얼만큼이요? 그 비행시간만큼. 그리고 거기에 누워야 될 정도니까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운송이 된다라고 해서 마치 뭐 화물처럼 뭐 짐처럼 그냥 거기에 딱 놓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승객에 대한 그런 그 뭐라고 하죠? 폐쇄공포증? 뭐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은데, 뭐 그 폐쇄된 공간에 대한 그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소견이 나와 있어야 돼요. 자, 무슨 얘기냐?
스트레처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다 없다라는 그 의사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나 딱 여기가 아파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싣고 갑시다. 혹은 승객 본인이 동의를 했어도 나 괜찮아요. 나 문제 없어요. 무조건 나 이 사이에 빨리 가는 게 더 나아. 빨리 나 태워줘. 해도 못 태워드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천정이랑 가깝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? 비행기의 크기가 작을수록 천장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져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네로우바디라고 한다면 이제 통로가 좁은, 보통 우리가 기내에 들어갔을 때 그 좌석 배열이 3개 가로로 쭉 봤을 때 3개 돼 있는 그런 항공편들은 보통 네로우바디죠. 그런데 이런 항공편들은 더더군다나 이 비행기의 그 원통을 봤을 때, 이 비행기의 원통을 이렇게 봤을 때 요 지름이 작기 때문에,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스트레처를 설치했을 때 천장이 더 낮아지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처의 진행을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행하시기 전에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.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. 그리고 솔직히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보단 가서 안 다치게 조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뭔가가 벌어졌을 땐 우리가 빠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누워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스트레처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. 내가 타고 온 항공편에 이렇게 진행을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땐 빠르게 다른 큰 기종을 갖고 있는 항공사에 컨택을 해서 빨리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? 환자잖아요. 환자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거고, 특히 이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그런 환자들은 고통이 엄청 심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. 자, 여러분 오늘 스트레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? 이런 부분이 참 별거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상황에 됐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여행이 늘 안전하고 즐겁고 평화로운 그런 여행이 되도록 바라는 채널 DRS입니다. 감사합니다.